안녕하십니까. 뚝심으로 걸었더니 여기까지 왔네란 제목으로 김용철 자서전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라이온스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사회생활한 지인 여러분들, 특별히 라이온스 우리 전 총재님들과 우리 지도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서전 출판을 통해서 저의 과거를 너무나 창피하고 참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60이 넘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작은 일에서도 본인을 망치고 또 아니면은 본인에 대한 그런 주관성을 많이 잃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역경 속에 살아온 파노라마 같은 인생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젊은 친구들이 보고 조금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결코 당당하게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워낙 가난한 삶에서 하전민의 자녀로 태어나서 여러 형제들 8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는 도저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학교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로 도망을 나오는 하나의 또 제 인생의 전환 계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사실 공부를 못하니까 어떠한 취지가 하는데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또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새로운 또 태백시에 가서 한 3년 머무는 그러한 과정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 6월 27일 경상도 봉화군 춘향면이라는 학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누님이 계시고 형님이 계시고 제가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저희 부모님들은 소위 말하면 법 없이도 살아가는 집안 어른이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비록 먹고 살기는 어려웠지만은 부모님들 선대 어른들께서는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그러한 가정 교육을 가르쳐 준 것이 저에게는 큰 오늘날의 후대에 복을 받는 그러한 인품을 갖출 수 있는 기초적인 교양을 닦았다,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16세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당시는 농촌 지도소에서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농촌 지도소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수작물을 하면 좋겠다. 고추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그때는 대구 능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으로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고소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공부를 배우면서 줄곧 아버지한테 사과나무를 심자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그래 내년에 심자, 또 내년에 가면은 그 다음에 또 심자. 연급보 아버지는 저인데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로서는,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고 하는데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을 도망을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16살에 서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지만은 책 속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참 이를 악물고,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는 그러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믿고 서울 와서 죽으라고 저는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유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어물 직업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따면은 총무란 직급을 줍니다. 월급도 한 3배 정도 주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 한 3만 원 받을 때인데 그 자격증만 있으면 한 12만 원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가면 고려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험물 취급증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소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죠. 그런데 그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은 형들이 맨날 저를 막 그냥 한쪽에 가서 때리고 자꾸 이렇게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 되는 관리소장이 보고 막 그 형들을 막 뭐라 그랬습니다. 너희 새끼들 너희들도 공부를 하면은 똑같은 저렇게 대우를 받는데 왜 너희들 자격증 없으면서 괴롭히냐.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당숙부님이신 김명수 당숙부님께서 강원도 태백시에 항지주유소, 문곡주유소, 하전주유소 3개를 조흥은행에 근무하시다가 입찰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받아 주유소를 경영하게 되었는데 주유소를 하려니까 위험물질 취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카가 서울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어디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울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저는 스카웃 가는 기분으로 정말 기분 좋게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항지역에 딱 내리니까 하늘은 보이는데 시커먼 먹구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강원도 태백시는 온통 무연탄으로 지금 같으면 환경 오염이 되면 일체 연탄을 켤 수가 없지만 그 당시는 돈만 된다 하면은 산을 파헤쳐 가지고 연탄을 캐면서 그렇게 이제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주위에서 일하는 게 물론 이제 월급은 꽤 많았습니다만은 먹고 자고 12시에 문을 닫고 아침 5시면 일어나서 아침 새벽부터 이제 기름을 오는 차들을 수시로 기름을 넣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짜증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이 오늘날에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러한 부지런한 습관이 지금도 60이 넘어서도 저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저 때문에 좀 불행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아침밥 꼭 먹죠. 요즘 아침밥 먹는 사람 아주 그 가정에서는 빵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 과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제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한 사북 탄자에서 노동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월급이 선산부는 80만 원, 후산부가 한 60만 원 받는 파격적인 그 급여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강업소에서 이제 월급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공영제 버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가 다 월급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일부 그 급여를 지원하는 그러한 매칭 그런 사업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가 몇 프로, 공영회사 버스 회사가 이제 몇 프로 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서울시 버스 행정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도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강업소에서 월급을 하니까 월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주민등록이 없었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을 남의 그 형 되는 사람 주민등록증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선산부는 제가 자격이 안 되고 후산부는 가능하다 해서 연탄 캐는 강업소에를 지하 1km 이상 들어가는 하산부를 했습니다. 하산부는 뭐냐면은 선산부가 연탄을 캐 가지고 모아 놓으면은 하산부는 목각 나무란 게 있습니다. 그 산발이를 매서 나무를 세워 가지고 위에를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육각으로 해서 디귿자로 하는 것이 이게 하산부에서 안전한 바닥은 로라가 해가지고 기차 같이 밑에서 위에서는 모다로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그러한 연탄 후산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제가 그 한 3개월 해볼 때는 꼭 지를 좀 데려 다닙니다. 왜 지를 같이 탄을 캐러 가냐면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지가 굉장히 영특합니다.
지가 짹짹거리고 울게 되면은 여기가 어디 산에 연탄 이게 무연탄이 무너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이제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 보면은 이제 밥을 조금 남겨가지고 주면은 그 연탄 가루 섞인 걸 지가 먹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연탄 가루가 거의 씹히다시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 걸 한 3개월 했는데 그 이제 한 달에 월급이 나오면 간주라 그러죠. 그 간주를 하는데 한 분이 어디만은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안 오고 가짜로 온 사람들은 여기서 자진 신고하면은 봐주고, 안 그러면은 월급을 안 주겠다. 자진 신고하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는 이제 겁이 나가지고 제가 손을 들일 때만은 따로 오래요. 그리고 갔더니만은 왜 남의 저걸 가지고 왔느냐, 너 일하는 거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오늘까지 월급 주니까 그만둬. 그래가지고 한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받은 월급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1년치보다도 훨씬 많았죠. 이제 그러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태백에서 주산하고 부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규 학교는 못 다녔지만은 주산과 부기를 어느 정도 사회 활동하는데 7급 2단을 따가지고 서울로 와서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청계천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금 자동 펌프지만 옛날에는 수동식 펌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저어 가지고 물을 퍼 올리는, 옛날에는 다 내값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이 좀 오염되니까 지하수를 팔 때 그 펌프와 그 펌프를 하기 위해서는 배관 파이프가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펌프 속에서도 피스톤, 하체, 고무, 앞에 수구란 게 물이 돌아가는 거죠. 손잡이라든가 볼트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부속 판매를 하는 그 회사를 들어가서 열심히 한 3년 동안 저도 근무를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주인이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니까 혹시 손버릇이 나쁜가 하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간망을 보고 그러진 않고 왔는데, 용철이 너 좀 와봐라. 그러면서 저한테 너 왜 그냥 정상 시간에 나오면 되는데 왜 이리 일찍 나오느냐 묻길래, 저는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하면서 앞으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저는 나중에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주인 되는 분이 참, 내가 여러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었지만은 김용철 같이 부지런한 사람은 보기 힘들었다. 그러면 내가 너 차 한 대 살 돈이 있냐? 돈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사가지고 지방 거래처를 일부를 띄줄 테니까 내 물건을 팔아주는 걸 의리를 지켜라. 그러면은 내가 내 거래처를 김용철이한테 띄주면서 정말 나중에 가더라도 배신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 하는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양심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1983년 7월 1일 날 시작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도 제가 월급 받는 게 한 16만 원인가 정도 됐는데 한 달을 하니까 한 3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 다음 달간에 400만 원을 벌고 그렇게 하는데 7월 1일 날 해서 12월 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2,500만 원을 벌었더라고요. 꿈 같은 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형님 되는 김용태 장로님하고 우리 여동생 김기순 근사하고 3남매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강동배관이라는 사업체를 함께 3남매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한 것이 불같은 축복을 받았죠. 그때만 해도 저희 형님이 크리스찬 기독교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전체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믿음은 없었습니다만 일요일은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 91년 1월 1일 형님하고는 어느 정도 돈을 벌기 때문에 형제간에 이게 서로가 너무 돈이 많으면은 돈 싸움이 벌어지고 의리를 비킬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하자 해가지고 저는 청천벽력 같이 형님하고 떨어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그 형님께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서로가 각자 갈 길을 간다는 게 참 큰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형님이 참 잘했다 하는 걸 제가 참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마는 90년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가스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각 집에 파이프 배관으로 해가지고 각 집안 안방까지 부엌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 천문학적인 파이프가 들어갑니다. 그게 부속 배관이라든가 밸브라든가 정말 제가 그 땅 속에 하는 거는 PLP라고 전기를 통하지 않는 피복관이 있습니다. 이걸 생산 공장을 제가 직접 생산을 해서 여러 가지에서 급성장을 하면서 사업이 큰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부기와 주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계산기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암기로 해도 간이 영수증 한 장, 두 장은 합산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 거래처 가면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도 착오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돈을 덜 받았습니다. 돈이 털렸습니다 하는데 저분은 계산기도 별로 안 두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한 번도 털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저 파주의 그 문산이라는 곳에서 거래처 우리 물건을 팔아주신 거래처에서 김 부장 결혼했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김 부장입니다. 저희 형님은 대표이사고. 그래 했는데 아직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뭐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아이고 저는 여자만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니까 내가 좀 중매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사모님 중매 주시면 제가 오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 것이 결혼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 장모님 되는 분이 처음에 보고는 제가 키가 작다고 사실은 노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한 2주 동안 이렇게 집에 갔는데 자꾸 저 얼굴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철물점 그 사장님 사모님이 우리 장모님 바로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 부장님 그 언제쯤 오냐 이제 물었답니다. 그래서 며칠 날 되면 어김없이 여기는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갔는데 그 장모님 되실 분이 한 번 더 보시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원래 그렇게 부지런합니까? 저인데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사는 게 동일합니다. 그저 부지런한 게 저인데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참 대단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참 인자하셨고 세상 떠난 지가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참 존경하는 저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5년도에 11월 16일 날 결혼을 하고 사업을 꾸준하게 하면서 제 설아이는 딸 둘 혜영이, 소영이 그리고 셋째 간중이를 낳았습니다. 일남 이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붓한 지금 현재도 참 훌륭해 달아준 자식들인데도 고맙고 그렇게 키워주고 또 함께하는 우리 박미자 우리 사랑하는 여보야도 늘 감사한 마음이고 미안한 마음이 많죠. 제가 잘못한 게 꽤 많습니다.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원에 일주일 단위로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꼭 그 날짜를 하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꼭 들어갑니다. 저는 아픈 역사가 없습니다. 아파도 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아픔은 실질적으로 장사만 나가면은 거뜬하게 건강이 회복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떻게 그래 했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제가 52kg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였죠.
살이 없다고 늘 남들이 그랬는데 먹는 거는 잘 먹어요. 근데 살이 안 쪘어요. 워낙 뛰어다니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다 보니 그런지 먼 훗날에 제가 이제 살이 찌게 되었지 그때 당시에는 결코 52kg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쭉 해나오면서 도시가스 배관 파이프를 하면서 90년대가 호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90년 IMF를 오면서 저는 사업이 망할 끝자락에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 당시에 하나그룹, 풍산그룹이 미국 대통령 부시 W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할 때 금융 위기가 온다는 것을 그 기업들은 먼저 알았습니다. 대리점을 하는 저로서는 대리점 총판 회의를 할 때 그 하나그룹 김성년 회장님이나 풍산그룹 유진 회장님이 사업을 너무 벌리지 말고 현금 확보를 많이 해라. 앞으로 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초에 했죠. 그런데 그 해 연말 가기 전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할인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자제하고 거래처에 가능하면은 외상을 좀 줄이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가 이제 구제 받는 게 그 당시에 청구주택 하나에서 한라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때 구제금융 받은 데가 부영이 있습니다. 부영 그리고 몇 개 회사가 있었는데 다행히 구제금융을 받았는 데서 한 30억 정도가 부도난 것을 회수를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건물 지어놓은 건물을 싸게 팔았습니다. 같이 부도가 날 수 없고 그때 당시는 일반 사람도 부도가 안 날 사람들도 그냥 부도를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빨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미래지향적인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제가 망하지 않고 다시 재개하는데 굉장히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사업을 하다가 2000년도에 이제 간변단체인 자유총연맹 강동구 지부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부회장을 하면서 한 3년 임기였는데 연임이 되었는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2006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간변단체장을 하다 보면은 보통 지방선거가 오게 되면은 의례적으로 지방선거 출마에 대한 그런 이제 언론에서 자꾸 부추기는 게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김충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께서 한번 불러요. 부르시더니만은 김용철 회장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희인데 그런 권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된다는 거 했지. 제가 뭐 공부를 했습니까?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이래 해보니까 도저히 뭐 제가 안 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는 제가 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뭐 준비하고 계속 뭐 이렇게 책만 보는 거였어요. 그 우리 검정고시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듣고 했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학교를 안 다니고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저희한테 도리어 자신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지방의회에 출마를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래서 늦게 대안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 후로 이제 동서울대학교 정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건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 석사의 논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현재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아마 정주영 회장님 책은 제가 90%는 다 읽었습니다. 이분의 그 불도저 경영 방침은 이분이 저 북한이죠 지금은 소 한 마리 몰고 집을 떠났다는 그 얘기에서부터
무엇을 하든 한국 산업화를 만든 기초적인 역량에서는 대한민국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분 책을 보다 보면은 깊이 있게 제가 빨려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할 때는 당당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뭐든지 의심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데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좀 읊혀보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예, 이 시를 저는 평소에 많이 읽고 또 참 여기서 제가 많은 얻습니다. 그래서 뚝심으로 걸었더니 여기까지 왔네의 저의 자서전의 제목입니다. 2006년도에 이렇게 이제 지금은 국민의힘입니다. 그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나왔습니다. 성지고등학교입니다. 참 밝히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당시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는 그런 형편이 되었죠.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빠 공부도 안 했다면서 어떻게 지방의원을 나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선거 나가면은 홍보 책자가 나옵니다. 재산은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상위로 올라가 있는데 학력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은 제가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지금 현재 환경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안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사업을 잘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만은 당당하게 출마해서 제가 압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대, 6대, 7대 3선을 하면서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동서울대학교를 부동산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바로 건국대학교 도시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를 합격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논문은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이제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 들어오면은 지방 예산과 또 그리고 지방 자치 예산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본다면 시스템이 잘못되어서 중복 예산이 내려가서 필요 없는 예산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금은 이제 기획예산처가 되겠죠. 그러한 것을 제가 좀 연구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예산은 반납하는 것도 반환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절감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그게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반환하는 환급해주는 그리고 반려해도 그 다음 예산을 할 때 그러한 거는 좋은 사례로 해서 도리어 예산을 정액시키는 그러한 시장경제 논리를 제가 논문을 준비했는데 그 논문이 통과되어서 석사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학력은 그렇게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래 하지만 지방선거 2018년도에 서울특별시 시강력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2명만 되었습니다. 110명 중에 국민의힘이 2사람이 되고 나머지
전체가 민주당이 당선되는 그러한 아주 지방선거에서는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견제가 없이 무조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제 고향인 경북 봉화 무진랜드를 인수해서 이제 온천 타운이고 이제 호텔 레저 타운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이제는 고향에 가서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토지가 있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레저 여름에 캠핑장도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서울에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으로 알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요. 그래서 농기계는 다 배웠습니다. 트랙 타도 하고 경운기도 하고 갈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뭐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기계를 다루면서 제가 지금도 트랙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둘이 있지만은 지금도 밭을 갈고 하는 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있는 중에 감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라이온스로 이제 얘기가 넘어가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감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이 돼서 19년도죠. 당선되어서 감사가 이제 두 사람인데 표가 많이 나오면 선임 감사 그리고는 이제 후임 감사 이렇게 되는데 제가 표를 좀 얻어서 선임 감사로 당선되어서 그때 당시에 이영자 총재님 시기인데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제가 많은 걸 좀 변화하는데 좀 일목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실이 없었는데 지금 현재 감사실을 제가 그걸 총재님을 설득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고 저는 들어가서 업무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 후임 감사님들이 아주 독자적인 독립적인 감사실을 해서 그 후로 고맙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는 중에 2023년도에 우리 국제라이온스협회 사무사 뒤지고 제2부총재 후보를 우리 자문위원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건강상으로 이름은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본인의 판단으로 12월 중순경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보니까 우리 자문위원님이 건강이 안 좋고 항정이 해서 나는 이 부총재 출마할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김용철 자문위원이 출마를 해서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해서 사실 뭐 시골에서 별 그런 관심 없이 살다가 고민을 한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내려가서 말씀드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설득하는데 온갖 개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설득을 받아서 이부총재 출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부총재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도 보내고 이래 할 때에 마지막 후보 등록하기 전에 참 존경하는 우리 경쟁자 되는 분들이 올해는 김용철 우리 자문위원이 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무사 뒤죽의 전 총재님들도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이 계기로 해서 사무사 뒤죽의 전 총재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라이온 지도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출마해서 이부총재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부총재 1년 동안 이부총재에서는 우리 사무사 뒤지고는 상주위원장을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주섭 총재님을 보필하고 상주위원장으로서 함께해서 이부총재와 겸직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 일부총재에 출마해서 일부총재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총재 후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좀 뒤로 돌아가서
이부총재 출마할 때 그때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인 정노진 전 총재님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을 때 코카스 미팅이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왜 이런 걸 하지 하고 제가 참 의아했습니다만은 그 코카스 미팅 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라이온스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여러 대의원들 앞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코카스 미팅 교육이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액기에 선거관리위원장에 존경하는 우리 전 총재님이신 양주환 선거관리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에게 조금 더 라이온 지도자로서 자격을 그리고 격식과 이런 갖추는 그 의미에서 코카스 미팅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재가 되었죠. 총재가 되면서 사실 저희가 7천 라이온 했지만은 부실 회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회원들을 고민하다가 무려 1,500명을 탈퇴를 시켰습니다. 탈퇴를 시킨 후에 지금까지 한 500명 정도가 지금 신입 회원들이 들어와서 그러나 아직도 한 1,000명이 전년 대비 부족합니다. 이것은 왜 제가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까지 골마 터진 우리 사무사 D지구에 선거에 경선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대의원 한 사람이라도 더 갖추기 위해서 부실 회원들을 안고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부총재 경선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회원들이 있으니 클럽이 봉사는커녕 지구회비, 국제회비, 의무금 내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클럽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클럽에서 탈퇴 회원을 올린 거는 저는 탈퇴를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은 저로 인해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후임 총재님들은 정말 부실 회원 없이 라이온들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 1년 동안 제 목표는 우리 6천 컨벤션이 기둥이 중간에 2개가 있습니다. 이 기둥이 있으니까 회의 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션 대수선 공사에 저는 1호 안을 해외에 학교를 짓는 그 매칭 사업입니다. 재단에서 50%, 또 지구본부에서 50% 사업을 해서 해외 우리 동남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학교를 져주는 사업을 매년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중단을 하고 6천 컨벤션에 올인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1월 말경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은 명실공히 사무사 D주의 모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지구 1부 총재 이건복 라이온, 지구 2부 총재 권성태 라이온, 그리고 지구 감사 이시영 감사님, 이간숙 감사님, 특히 우리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원장 정성호 라이온 등 우리 사무총장, 재무총장, 부총장님들 전체가 거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억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전 총재님들이 43년 동안 역사 보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관을 함께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록물을 그냥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크고 작아서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전체를 동일한 크기로 해 가지고 지금 6천 컨벤션 가면은 깔끔하게 해 가지고 역사 기록이 지금 실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뚝심으로 굴었더니 여기까지 왔네. 자서전을 출판하면서 좀 가능하면은 6천 컨벤션 그 기금 마련도 하면서 자서전을 출판 기념도 하면서 해서 오늘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라이온 여러분,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은 칭찬을 해주시고 지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어서 주말에 저희 자서전 출판에 나와 주신 걸 또 왕림해 주신 걸 총재로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구 발전이 탄탄하게 나아가면서 후임 자기 총재 이건복 라이온께서 이 기반을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말고 더 성장을 탄력을 붙여서 정말 우리가 7천 라이온이 아니라 1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총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라이온 지도자 여러분, 저 김용철 총재 무단하게 1년 동안 걸어왔습니다만은 저의 그런 욕심, 지구 발전 컨벤션 공사를 인해서 저의 캐비넷 여러분들, 지역 부총재님들, 지대위원장님, 클럽 회장님들 할 것 없이 자문위원, 지도위원님, 운영위원님, 분과위원장님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지금 기금을 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 마련에 항구자의 100만 원입니다. 요게 동참하셔가지고 여기는 영원히 역사 기록관의 실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 컨벤션을 통해서 제가 약속한 지역별로 해장 이침식을 꼭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클럽이 식당에서 자축으로 하는 거는 총재로서 절대 그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지구에서 이건 모든 라이온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해서 클럽 회장 이침식을 하고 각 클럽은 이제 뭐 주변에 식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식사하시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임을 하는 분이나 취임하는 우리 회장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클럽에 가서 더욱더 발전하면은 그 클럽이 지금의 20명이 또 30명이 되고 30명이 또 40명이 되고 건전한 라이온들을 입회를 시켜서 클럽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요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사소한 것에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게 성장하고 그 인류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사회에 진출하기가 막막합니다. 취업이 잘 안 됩니다. 또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일을 해도 지원하는 게 끊깁니다. 그리 차라리 놀면서 지원금을 받아서 청년들이 청년주택, 결혼을 하면 청년주택에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탁상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하면은 도리어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청년주택은 혼자 살면은 들어갈 수 있고 결혼을 하면은 나가야 되는 이런 형평성이 옳지 못하는 정책과 행정, 이게 너무나 아쉽고 한탄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 이 책을 한번 본무로 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욕구와 욕망과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뚝심으로 걸어온 저의 인생관을 청년들이 조금 본받아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책을 권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주말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라이온 여러분, 저를 함께 아시는 지인 여러분, 그리고 저의 가까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두서없는 자서전에 대한 줄거리를 피력을 했습니다. 혹시 곱지 않은 면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